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는 추모 행렬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장례 미사는 내일 봉헌됩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의 주케토를 비롯해 역대 교황과 김수환 추기경의 물건들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신임 교황청 주재 한국대사의 오현주 주 유엔 차석대사가 임명됐습니다. 주 교황청 대사에 여성이 임명된 건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수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는 추모 행렬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장례 미사는 내일 프란치스코 교황 주례로 봉헌됩니다. 김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대교구 주교자 명동 대성당 지하 성지성당. 베네딕토 16세 교황 빈소에는 계속된 추위에도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다 넘겨주시고 또 그 세례를 베푸시던 세례자 요한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다 돌려보냈던 그런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많이 닮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조문객들은 교황 영정사진에 성수를 뿌리고 헌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교황이 모든 성인과 함께 주님의 품에서 편히 쉬며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길 기도했습니다. 우리 양떼들을 위해서 그 사목을 하신 그 교황님이 건강상 저걸로 그 퇴임을 하시고 그래도 몇 년 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었으리라고 믿고요. 또 예수님께 하느님께 교황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틀림없이 하느님 곁으로 가셨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차갑지만 그 인자한 멋, 너무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 평화와 용서, 화해를 상징하는 모습들이 기억 속에 각인돼 있다고 교황을 추모했습니다. 중간에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셨던 게 일단 제일 아쉽고요.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났고 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그 세계 평화를 향한 뜻이 우리들에 의해서 조금이나마 더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취지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편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장례 미사는 내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됩니다. 장례 미사에는 한국교회를 대표해 주교위 의장 이용훈 주교와 염수정 추기경,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CPBC 가톨릭 평화방송은 장례 미사를 TV로 생중계합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역대 교황과 추기경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국내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엔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의 주케토와 김수환 추기경의 묵주도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선종한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머리에 착용했던 주케토입니다. 베네딕토 16세는 교황으로 재임하는 동안 흰 수단에 이 주케토를 썼습니다. 작은 반구형 모자인 주케토는 이탈리아어로 작은 조롱박이라는 뜻으로 삼각형 모양의 조각 8개를 이어서 만듭니다. 꼭지점에는 쓰고 벗을 때 편리하도록 짧은 끈이 달려 있습니다. 전시 중인 주케토는 베네딕토 16세의 비서이자 교황청 국내원장이었던 게오르그 간스바인 대주교가 소장했던 것입니다. 자선 경매에 이거를 내놓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이후에 해외 경매를 통해서 2018년에 이랜드에서 소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세종문화회관과 이랜드 뮤지엄은 시대를 초월한 셀럽들의 물건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베네딕토 16세는 전시가 시작된 날 선종했습니다. 전시를 오픈하는 딱 12월 31일 날 선종을 하게 되셔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이후에 선종 연도를 좀 표기하는 것으로 저희는 애도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번 전시엔 역대 교황이 신었던 구두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이후 가장 오랫동안 재위하며 박해가 심한 조선교회를 배려했던 교황 비오 9세.
비호 9세의 구두는 가죽 소재로 앞부분에 황금 십자가가 수놓아져 있고 술이 달린 리본으로 조여서 묶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두와 함께 전시된 편지는 파리 승리의 성모 신심회의 듀마 아바스가 예수의 충실한 벗 수녀회 원장 수녀에게 보낸 것으로 작은 봉투에 잘라진 틈 사이로 비호 9세 교황의 수단 조각이 보입니다. 비호 9세의 뒤를 이은 교황 레오 13세의 구두는 벨벳 소재로 앞부분에 황금 십자가를 화려하게 수놓았고 역시 술이 달린 리본으로 조여서 묶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두 바닥에 적혀 있는 레오 13세를 볼 수 있도록 거울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구두 보관함도 벨벳으로 만들었는데 겉면엔 교황 레오 13세의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시회엔 김수환 추기경이 소장했던 물건도 석점이나 있습니다. 추기경의 친필이 적힌 공동번역 성서와 가죽 북마크, 추기경의 묵주, 추기경이 서명한 1999년 새해 카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18세기 후반 지오반니 프란치스코 알바니 주니어 추기경의 문장이 수놓인 주머니도 전시돼 있는데 주로 묵주를 담는 데 사용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톨릭 교회뿐 아니라 각계 셀럽의 물건을 망라한 이번 전시는 3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을 추모하며 시작한 새해. 1월과 2월엔 교구별 사제 서품식이 이어지고요. 3월엔 지악순주교 선종 30주기 추모 미사가, 또 5월엔 메리놀 외방선교회 한국 진출 100주년 감사 미사가 봉헌됩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천주교회 주요 행사를 이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새해 첫날을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 추모로 시작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자 세계 평화의 날 미사에서 베네딕토 16세의 교황을 추모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 지하 성지성당 등 각 교구가 마련한 빈소에서 신자들의 추모 기도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에서 1월과 2월은 사제서품식이 한창인 기간입니다. 1월에는 3일 마산교구를 시작으로 부산, 인천, 대전, 청주, 광주대교구, 전주, 제주교구 등 8개 교구에서 잇따라 사제서품식이 거행됩니다. 2월에는 의정부교구와 서울대교구가 각각 1일과 3일 사제서품식을 거행합니다. 서울대교구는 2월 2일 오후 2시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부제서품식을, 다음 날인 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사제서품식을 거행합니다. 올해 사순의 시작인 재수요일은 2월 22일입니다. 재수요일 다음 날인 2월 23일엔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아시아 대륙별 회의가 27일까지 방콕에서 열립니다. 3월에는 초대 원주교구장 지악순주교 선종 30주기 추모미사와 심포지엄이 11일 베론 성지에서 열립니다. 전국 주교단이 1년에 2차례 모여 한국교회의 비전과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주교회의 봄 정기총회가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남녀 수도자들의 봄 정기총회도 3월 29일부터 1박 2일간 열립니다. 올해 주님부활 대축일은 4월 9일이며 성소주일은 4월 30일입니다. 5월 1일에는 인천교구 노동자주일 행사가 답동 주교자 성당에서 거행되며 5월 10일엔 메리놀 외방선교회 한국진출 100주년 감사미사가 청주교구 내덕동 주교자 성당에서 봉헌됩니다. 5.18 정신 계승을 위한 도보순례 및 추모미사는 5월 14일 봉헌됩니다. 6월에는 호국 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가 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봉헌되며 25일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가 교구별로 봉헌됩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식 개선과 더불어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중 절반 가까이는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는 괴롭힘을 경험하고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는 비율도 적지 않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도 다양했지만 그중에서 말로 인한 괴롭힘, 즉 폭언이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폭언의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욕설은 기본이고 인신공격을 넘어 위협에 가까운 발언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양극화가 뚜렷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비정규직일수록 그리고 사업장이 영세할수록 괴롭힘의 정도와 빈도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 특유의 권위주의적인 문화도 한몫하지만 제도의 미흡함 때문이기도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수직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 사람이 폭언을 한다는 건 언어로 나를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규모 있는 사업장, 흔히 말하는 대기업 이런 곳은 이제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좀 이루어져서 그런 곳들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중소형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인식 변화를 위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확대와 더불어 모든 직장에서 인식 개선 교육의 의무화가 절실합니다. 법이 조금 더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의무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의무 교육으로 법제화될 필요가 있고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직장에서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 행위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고 배려하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그러니까 이들에게 뭔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사회를 같이 공동 사회를 이루고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장 큰 힘이 된다라는 거. 정말 이들에 자꾸 내가 뭔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 덕분에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CPBC 김현정입니다. 신임 주 교황청 한국대사에 오현주 주 유엔 차석대사가 임명됐습니다. 신임 오현주 주 교황청 한국대사는 가톨릭 신자로 올해 55살입니다. 주 교황청 대사직에 여성이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 대사는 주 제네바 참사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 특별보좌관, 개발협력국장 등을 지낸 다자 외교와 개발협력 전문가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교황청과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자 현안을 관리할 수 있는 여성 외교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교황청은 1963년에 공식 수교를 맺었고 1966년에는 서울 종로구 궁정동의 주한 교황청 대사관이, 1974년에는 바티칸에 주 교황청 한국대사관이 개설됐습니다. 교황청은 1947년 8월 초대 교황사절인 패트릭 번 신부를 파견해 우리나라가 합법적인 독립국가로 승인받도록 힘을 실어줬습니다. 또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엔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대한민국을 승인했습니다. CPBC 본사 성당에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됐습니다. 앞으로 TV 매일 미사 전래 음악이 더욱 풍성해질 전망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오늘 본사 성당에서 사장 조정래 신부 주례로 파이프 오르간인 카펠라 요하네스 오르겔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르간은 원주교구 단양본당 신자인 단양예총 김종수 하비에르 회장의 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김 회장은 CPBC TV 매일 미사를 시청하는 신자들이 더욱 깊이 있는 전래 음악을 통해 신심이 고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리가 앞으로 미사 때마다 이렇게 평화방송 통해서 나가서 교우들이 좀 더 좋은 음악을 듣고 그렇게 해서 신심이 이렇게 고취가 되거나 그러면 굉장히 기증자로서 마음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오르간 제작에는 오르겔바우의 홍성훈 마이스터를 비롯해 박상률, 신승훈 마이스터, 화가 안명희 씨, 조각가 정유재 씨, 목수 김용재 씨가 참여했습니다. 카펠라 요하네스 오르겔은 왕관을 쓴 듯한 장중함과 품위가 돋보이며 따뜻하고 웅장하면서도 온화한 음색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